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며칠 전에 엄청난 모델이 하나 또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미니맥스 뮤직 3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컴피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번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간단한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법은 노래에 대한 설명과 가사 같은 것을 입력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노래가 만들어진다, 이런 간단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 그래프를 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델을 불러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K 샘플러가 있고, 마지막으로 디코딩하고 저장되는 전형적인 5대 노드 구성으로 된 심플한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모델 자체가 모든 기능들을 다 내장해서 나오기 때문에 점점 나오는 모델들마다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단순해지면서 더 이상 공부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어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결과물이 얻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상용 모델을 사용하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서 한번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Midnight and the canvas glows, dragging little wires where the current flows. Type a quiet dream, let the sampler drift noise into a picture like the fog just lifts. 20 slow steps, I'm in no hurry now. Layton's turning colors and I don't know how. Every render's like a Polaroid I found. Soft focus, memories, no sound. Cue another frame, let the motion breathe. Pictures start to move like the falling leaves. Video drifting by 24. Little animations on my bedroom. 네, 들어보니까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이 맞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미니맥스 뮤직은 원래는 상용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니맥스 H3 모델도 하이로라는 플랫폼에서 상용 동영상 생성 모델로 서비스 되던 것인데 지금 오픈소스로 풀려 있잖아요. 그리고 미니맥스 뮤직도 마찬가지로 수노처럼 비용을 지불해서 쓸 수 있었던 모델인데 이거를 우리도 쓸 수 있게 오픈소스로 풀어준 거라 사실상 상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도 굉장히 훌륭하고, 직접적으로 수노랑 미니맥스 뮤직이랑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더 괜찮은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만큼 동일한 포지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컴피 UI를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드는 음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지게 되었는데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 것인가, 그것만 이제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미니맥스 공식 프롬프트 가이드 문서를 참조해야 되는데요. 하단의 메뉴에 보시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면 미니맥스 뮤직 깃허브 저장소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미니맥스 뮤직이 어떠한 아키텍처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지,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뮤직 캡션 리라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면 어떤 식으로 음악에 사용될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되는지 그에 대한 가이드 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가장 처음 부분부터 읽어보면요, 맨 앞에 있는 내용이 사용자의 음악적인 의도를 구조화된 캡션으로 변환합니다. 유용한 참조 자료를 찾으세요. 템플릿을 읽어보세요. 텍스트 파일만 사용하고 스크립트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라고 만든 문서가 아니고 에이전트가 보라고 만든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도 그냥 챗 GPT나 크롬 창에서 열어서 들어가는 제미나이 같은 그런 챗봇이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는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에르메스 에이전트, 오픈클로, 이런 자율형 에이전트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문서거든요. 중간에 보면 워크플로우라고 써 있고 이렇게 실제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중간에 있는 라우터 문서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터 문서가 뭔지 들어가 보면은 장르 라우터, 라우팅 계약,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많은 음악들에 대한 프롬프트 입력 가이드가 문서로 엄청나게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순하게만 봐도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한 문서가 개별적으로 오른쪽에 링크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터너티브 락이라는 장르를 사용자가 요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아까 전에 앞서 보셨던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쪽 문서를 참고해서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이쪽을 내용을 들어와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이 끝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스크롤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사용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노래를 만든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중에서 맞는 거를 찾았다면 선택한 템플릿 경로를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았어요. 아, 사용자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딱 찾았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템플릿에 있는 경로 문서를 한 번 더 들어가서 본다는 뜻인데요. 그것은 왼쪽에 보시면 지금 리스트가 있죠. 템플릿만 해도 지금 마우스 스크롤 이렇게 계속 내리다 보면은 문서가 1000개가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최종 타겟 삼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했었는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입력했던 예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유저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나 이런 거 음악 만들고 싶어 하고 입력을 하면은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가 그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하위 문서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맞춤형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최종적인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저가 프롬프트를 요청합니다. 에이전트가 그걸 기준으로 미니맥스 뮤직에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문서를 읽기 시작을 하고요. 그 문서의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18개로 이루어진 패밀리 인덱스라는 문서가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중에 하나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1000개가 넘는 문서들 중에서 맞춤형으로 하나 골라 들어간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걸로 정확하게 프롬프트로 바꿔준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이런 모델이 나왔을 때 미니맥스 뮤직 3에 사용할 프롬프트 알려줘 노래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입력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받아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이걸 그대로 갖다가 붙여서 입력하고 그렇게 대부분을 사용하셨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아, 미니맥스 뮤직 만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음질이 안 좋아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음악이 별로 안 좋게 계속 출력이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서 하소연하는 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미니맥스 공식 프롬프트 가이드대로 입력을 해보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이 공식 가이드대로 입력하니까 잘 작동했어요. 음악이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모델들마다 정확한 사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 같은 게 없이 그냥 추측만 해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사용을 하신다면 원하는 퀄리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 입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떤 구조로 해서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출력해라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먼저 먹여놓은 다음에 이거 만들고 싶어 저거 만들고 싶어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구조화된 양식으로 쫙 답변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문서가 1000개가 넘어갑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모델이 개발이 되고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형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편하게 쓰실 수 있을까 하도 고민스러워가지고 GPT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 저장소를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 이 문서는 어쨌든 모두 필요하니까 그냥 1000개가 넘는 문서를 최대한 많이 합쳐가지고 짧은 문서로 만들고 그걸 어떻게 구조화시킨 다음에 GPT나 제미나이에 있는 어떤 커스텀 챗봇 기능 같은 걸 활용해서 설치를 해놓자 뭐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걸 저한테 이제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오늘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럴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작업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냥 지금부터 에이전트에게 이러한 작업을 위임하는 방법을 형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맞지.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방법을 계속해서 공유드려 봤자 그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방식도 그냥 폐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버 입장에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 벤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도 AI 기술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저도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요. 이런 프롬프트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 저는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가사 입력 도우미 같은 노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공유를 해주셨더라고요. 로컬 LLM을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수동으로 뭐 장르도 입력하고 뭣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컬 LLM을 연결시켜서 배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도 약간 반성을 했었거든요. 아, 내가 너무 앞서 나가려고만 하고 아직 못 따라오는 형님들도 많이 계신데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유튜버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벤지라는 분도 후반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도 유튜브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관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정작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캔버스를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형님들이 쓸 수 있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라면 저는 처음부터 요즘 트렌드가 되는 최신 방법을 형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빠르게 적응시켜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고 더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벤지 형님 같은 경우에도 에르메스 에이전트에서 프롬프트 입력하고 그 결과물 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님들 이제는 클로드 코드, 코덱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구독 결제하셔야 됩니다. AI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앞으로 나오는 모델들도 AI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AI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AI랑 대화를 하고 에이전트를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님들 컴피UI에서 10시간 전에 트위터가 올랐습니다.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니까 컴피UI도 MCP가 공식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당신의 에이전트가 실제 설치본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제껏 사용했던 모든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에이전트, 에이전트. 계속 에이전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이전트, 에이전트 하고 있는데 미니맥스도 그렇고 LTX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전부 다 에이전트가 필요하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클로드 코드, 코덱스 설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까지 에이전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GitHub 저장소에 대한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코덱스 아니면 에르메스 에이전트 같은 곳에 와가지고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를 살펴보고 프롬프트 입력 방법에 대한 내용을 스킬로 저장을 해놔.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저장소에서 아까 보셨던 미니맥스 뮤직이라는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을 에이전트가 기록을 해놓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 이런 노래 만들어줄래? 저런 노래 만들어줄래? 이렇게 요청만 하면은 이 문서들을 자동으로 참조해서 에이전트가 노래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클로드한테 시켜보니까 얘가 일을 좀 가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겉에만 훑어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하고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1000개가 넘는 문서를 전체를 포괄하는 스킬로 만들었는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고 채팅창에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실 때 우리 1000개가 넘는 문서를 쓰도록 스킬 저장 잘 된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시면은 쉽게 스킬로 저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유튜브 강의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가사 없는 음악 5개만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을 해봤거든요. 물론 워크플로우도 경로를 알려주고 이거 쓰면 돼 이렇게 미리 얘기는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미니맥스 뮤직에 대한 스킬 경로를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내부를 확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 친구가 프롬프트 작성을 하고 이어서 컴퓨터를 호출해서 음악을 생성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쭉 작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완성을 해서 저한테 만들어 줬습니다.
다 끝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바탕화면에 폴더까지 띄워주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중에 노래를 하나 들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미니맥스 뮤직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직접 작성시키고 결과물까지 만들어 오게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